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에 지표가 또 나쁘지 않게 나와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 한마디가 최근에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동력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하겠다라는 언급을 또 내놓으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지겠구나라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물가 우려가 좀 완화되어지는 수치가 잘 나와줬지만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는 간밤이었습니다.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확인하면서 시장 포인트 체크해 보시죠. 일제히 1%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4% 밀려나면서 17,300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간밤 2% 하락한 5,52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는 전달에 기록했던 최고치 대비 10% 이상 밀려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급락의 핵심적인 요인은 트럼프의 관세입니다. 간밤에도 시장을 흔들 만한 관세 관련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Look, we've been ripped off for years, and we're not going to be ripped off anymore. Now, I'm not going to bend at all. Aluminum or steel or cars, we're not going to bend. We've been ripped off as a country for many, many years. We've been subjected to costs that we shouldn't be subjected to. In the case of Canada, we're spending $200 billion a year to subsidize Canada.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서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년간 갈취를 당해왔고 더 이상 갈취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간밤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의 와인에 200%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라고 발언한 점까지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지수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2월 PPI 나온 수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0% 상승, 그러니까 보합권에 그쳤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물가가 안 올랐으니까 좋은 거네 라는 해석보다는 지금 유통업체들의 마진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되면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마진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공급자들이 트럼프 관세에 따른 비용 압박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가 그만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 말인 즉슨 소비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강하지 않음을 시사할 수도 있겠죠.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 2% 상승하면서 24.71 수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는 가운데 금 가격은 1.7%의 상승, 이제 온스당 $3,000 선 돌파를 지금 한 상황이네요.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열될 거라는 전망,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매력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맥쿼리 측에서 3분기에는 $3,500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내놨는데 한번 그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CME 페드워치 툴에 반영되고 있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전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어제 CPI와 PPI 모두 잘 나와줬잖아요. 인플레이션 둔화 경로를 보여준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분위기. 일단 오는 6월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해줄 확률은 55.8%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결 가능성은 18%대, B컷 가능성도 25% 가까운 확률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횟수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3월 FOMC가 바로 요 가장 윗줄이 되겠습니다. 동결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후에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그리고 10월에 한 번 이렇게 연내 총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베팅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업데이트된 월가의 증시 전망도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 에드 야데니가 S&P 500 지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 미국 증시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만큼 주목도가 높은데요. S&P 500 불케이스 시나리오의 타겟치를 기존의 7,000선에서 6,400포인트로 9%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대비했을 때 20% 정도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베어 케이스의 경우에는 5,800포인트까지 낮춰 잡은 상황이고요. 트럼프의 관세가 타국들의 보복을 유도하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만약에 이 같은 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면 연준은 금리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간밤의 종목과 섹터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M7 빅테크 종목들의 하방 압력이 심했습니다. 그나마 엔비디아가 보합권에서 버텨줬는데 다음 주에 있을 GTC 행사에 대한 기대감 자리를 하고 있죠. 그 밖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급락이었습니다. 특히 애플이 오늘도 3%대에 빠지면서 최근 심상치 않은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 관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AI 시리 업데이트가 지연됐다는 점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12%의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는데 이는 2020년 3월 이래 가장 저조한 위클리 퍼포먼스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급등 하루 만에 급락으로 반전을 합니다. 3.2%의 하락이었고요. 메타 역시도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5% 가까운 급락.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2.7%의 하락이었는데요. 이 경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하면서 매출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인텔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신임 CEO 임명 발표가 전해졌죠. 리프타는 케이던스를 10년 넘게 이끌어왔던 인물, 이 케이던스는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월가에서도 이 신임 CEO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간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언더퍼폼,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그리고 목표가도 $19에서 $25로 높여 잡았습니다. 신임 CEO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주요한 포인트로 삼았고요. 인텔의 주가는 14.6% 뛰어오른 $23.7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더욱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소개해드렸듯이 2배가량의 주가 상승을 점치는 댄 아이브스 같은 낙관론자들도 있지만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역사상 이렇게 급격하게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 케이스는 찾기 어렵다. 이런 평가와 함께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120,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절반, 정확하게 절반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1분기 인도량에 대한 눈높이도 낮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4월 2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그 수치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도비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전했고 양호한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57억 1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5.08달러의 EPS, 더블 비트를 기록했지만 2025년도 매출액 가이던스, 이것이 약간의 실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EPS 역시도 컨센서스를 밑도는 수준의 하단을 제시하면서 어도비의 주가는 간밤 14%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어도비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어 등의 여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심 역시 함께 저해가 됐습니다. 그 밖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울타뷰티, 이제 장 마감 후 오늘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35억 달러의 매출액에 8.46달러의 EPS,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역시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4%대 급락을 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7.5%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입니다.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종가를 확인해 보신다면요. 4%대 급락하면서 11달러 선을 반납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리테일주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4분기에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한 달러 제너럴이 되겠습니다. 달러 제너럴 실적 보시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했는데 EPS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죠. 87센트, 크게 컨센서스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제너럴의 주가는 6.8% 급등하면서 80달러 선을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매크로 한판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간밤에도 역시 관세 이슈 어느 정도는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관세에 대한 언급이 간밤에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고요. 트럼프 대통령 간밤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관세 폭탄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당연히 가져가면서 앞으로 이 경기에 대한 증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 어떠하냐에 조금 더 집중하는 분위기인데요. 베센트 장관이 현 행정부가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점이 시장에 크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와 즉각적 휴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좀 대기했던 긴장도를 높였던 물가는 PPI 물가입니다. 숫자 자체는 CPI처럼 괜찮게 나와줬는데 일단 투자자들은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라는 입장인 듯합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금 가격도 체린 앵커가 짚어주었는데요. 유가도 동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지금 현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간밤에 30년물 국채 입찰도 진행이 됐는데 30년물 국채 입찰의 경우에는 좀 부진한 입찰 결과를 받아들었다라는 점도 포인트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기업 헤드라인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최적화를 위해서 자율주행 최적화를 위해서 바이두와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실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데다가 워낙에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 시장이 커져 있는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을 FSD를 통해서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겠고요. 메타는 미국 기술 리더십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만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인텔 앞서서 투자 의견 상향 나온 이야기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습니다. 인텔 주가도 급등으로 반응을 하고는 있는데 월가 IB들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중국의 AI 에이전트 마누스가 알리바바와 전략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I 쪽에서 그리고 로봇도 함께 포함해서요. 중국이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지금 현재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 내 기업들과 비교해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분석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타뷰티 실적 매출 38% 분기 기준으로 올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PPI 데이터를 받아든 이후의 시장 반응이 좀 미미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PPI 데이터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한 내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과 비교해 보합에 머물렀다고 현지 시각 13일 밝혔습니다. 가격 변동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0.1% 감소해 전망치였던 0.3%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근원 PPI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단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일부 품목은 상승을 지속하면서 연준 정책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도 투자자들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네, 앞서서 자세한 장표도 한번 들여다보고 오셨는데요. 최근에
CPI 데이터를 저희가 화요일에 받아들었고 수요일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PPI도 고개를 푹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 반응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물가지표는 PC 물가지표인데요. PC에 포함되는 물가는 오름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역시도 PPI 물가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헤드라인과 식료품, 에너지 가격 제외한 코어 PPI 역시 숫자 자체는 괜찮게 나온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간밤에는 고용지표도 받아들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기준으로 목요일에 매일 발표가 되고 있죠. 22만 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와 전월을 모두 하회하는 고용지표가 그래도 금리 인하 스텝을 조금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쪽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신규 실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팬데믹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이 점차적으로 둔화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6월쯤 되면 금리 인하 스텝을 밟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를 전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신규 실업 이 부분은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끌고 있는 이 정부 효율 부서 도지가 연방정부에 정말 칼질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많은 인원들을 해고하고 나섰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신규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 신규 실업 데이터를 보실 때 계속해서 함께 추이를 주목해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패드와치상으로 어떻게 좀 금리 인하 전망 나타나고 있는지 12월 전망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연말이 되면 350에서 375, 3.5에서 3.75%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겠고요. 32.9%의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패드와치상으로는 이 금리대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FOMC의 25bp 인하 확률이 56.1%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주 대비 한 10%포인트가량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죠. 앞으로 연준이 일단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밟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가운데에서 6월 FOMC에서 빠르게 금리 인하 스텝을 다시 밟을 수 있을 것인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함께 보시죠. 간밤에도 매크로 이슈들이 참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였는데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시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우크라이나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추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합의한 30일 휴전에 대해 당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휴전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분쟁의 근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좋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이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일단 휴전 의지가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30일 휴전안이 일단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즉각적인 휴전이나 종전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는 전후 우크라를 무장 해제를 한 다음에 어떠한 군사 협의체에도 가입하지 않고 영구 중립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이 조금 더 딜레이될 수 있다라는 점,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변동성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더불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간밤에 또 한 번 쏟아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자료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중국과 유럽, 멕시코,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이렇게 미국의 동맹국들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규모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기 있는 무역 적자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집중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놓고 있는데요. 유럽산 주류에 200%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간밤에 흘러나왔죠. 유럽이 미국산 위스키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한 맞불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이 관세 이슈가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업데이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인 미국 행정부의 시각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이 관세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미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베센트 장관의 이러한 시각들 함께 이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추이를 들여다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의 이 셧다운 우려도 증시 압박하고 있다. 지금 사진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셧다운 우려감이 또 한 번 증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과거 셧다운 평균 기간은 8.2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증시는 0.3%가량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 공화당 중심의 하원 임시 예산안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 증시가 셧다운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간밤에는 종목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목표가 하향 조정이 JP모건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나왔죠.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보조운전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바이두와 협력 중이며 바이두 엔지니어들이 베이징에서 FSD 내비게이션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사실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테슬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6개월간의 테슬라 주가 추이입니다. 240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했던 간밤의 테슬라 주가였는데 JP모건 테슬라 목표가를 231달러에서 135달러 선으로 낮춰 잡았고요.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도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기 차량 인도량이 35만 대가량으로 하향 조정 의견을 또 함께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바이두와의 협력 소식은 지금 워낙 비아디라던가 다른 기업들이 싸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판매량을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크게 일조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타뷰티 실적을 내놨죠. 매출액이 분기 기준으로 한 30% 넘게 오름세를 나타낸 얼타뷰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을 주가도 함께 움직였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금 중동 시장과 유럽 시장 집중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얼타뷰티를 통해서도 들려왔거든요.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 시장에 집중하던 모습이 중동이나 유럽 시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코멘트 주의 사항으로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